전국적으로 46채 보유하고 있어. 총 자산은 70억 정도, 순자산은 40억 달성하게 됐지. 월세 수익만 1000 이상을 지금 갖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 펼쳐가지고 한 6천에서 7천 정도 평균 수익을 갖추게 된 케이스야. 두 가지 알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던 것 같아. 첫 번째는 부동산에도 사이클이 있다. 두 번째는 지역마다 부동산 경기는 다르다. 분양 물량과 인구 증감을 보고 투자를 하게 돼. 근데 나는 이 인구 증감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늦다라고 생각해. 경제적 상황들에 대한 분석을 선행적으로 한다면 더 빠르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점 잡을 수 있는 투자법이 완성이 되는 거야. 안녕, 나는 투자캐스터라고 해. 나는 작가 겸 유튜버 겸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야. 나는 투자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소형 아파트부터 접근하라고 얘기를 해. 나는 1000만 원으로 월세 투자 시작했는데 그것도 21평짜리 소형 아파트였고 지금 46채 보유하고 있는데 44채가 소형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 장점 너무나 뚜렷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 신축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 평형대가 거의 24평, 25평이야. 10평대 아파트 없다라는 거지. 신규 공급이 없어. 내가 보유하는 아파트 거의 대부분 10평대거든. 18평대, 16평대, 15평대 이런 아파트 너무 좋아요. 공급이 없기 때문이야.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 2인 가구 잘 알다시피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 60%가 넘어. 1인 가구만 하더라도 40%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 1, 2인 가구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는 공급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희소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지. 공시지가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1%대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평형에 대비를 해서 투자금 대비한 수익이 훨씬 커.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내부 수리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30평대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5천, 8천, 뭐 1억 정도가 들어. 하지만 소형 아파트는 600에서 1000 정도밖에 안 들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것만큼 투자금 대비한 수익이 커. 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율 역시도 소형 아파트가 90%라고 하게 되면 30%로 갈 때마다 이 전세 가율은 낮아지는 게 대부분이거든. 전세 가율이 낮다라는 것은 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투자금 대비한 수익은 그렇게 커지지가 않더라고. 소형 아파트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부의 추월차선에 해당되는 투자법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게 리모델링형 재건축이야. 리모델링 재건축은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어. 재건축 한 채 산다고 했을 때 3, 4억 정도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은 재건축임에도 500만 원에 한 채 살 수 있어. 실제로 내가 샀던 포월송원 아파트라고 지방 최초 단지가 있어. 6252세대.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탑3 안에 드는 세대수를 자랑하는 그 아파트야. 그 아파트 9천에 샀는데 500 주고 갭 투자로 했었거든. 8,500에 전세를 줬었어.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가 최고가 기준 2억 7천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 1억 8천이 올라갔으니까 36배가 올라간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어. 리모델링 재건축은 수평으로 평형이 증가하고 수직으로 증축이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보면 될 정도로 그의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가거든. 구축의 최악의 단점인 주차시설 열악한 부분을 지하 3층까지 뚫어서 새 아파트에 준하는 그런 편의시설도 증가를 내고 수영장 추가되고 영화관 들어가고 그런 아파트로 노후 아파트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아파트 500, 1000만 원에 한 채 살 수가 있어. 이제 막 시작되는 신규 분야일수록 규제가 덜하다는 거 알아줘야 돼.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 규제가 너무나 많거든.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용적률을 상향한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 추가를 해서 수익률이 낮아진다거나 그리고 보유하는 채수마다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그 제약들이 싹 없는 게 리모델링과 재건축이야. 보유하면 따라서 입주권 다 나와. 신분야이기 때문에 규제가 덜하다는 부분으로 수익성이 커. 그러다 보니 건축사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투자금 대비한 수익을 극대로 할 수 있는 부의 추월 차선이 완성되는 거지. 초보자라고 하면 무조건 투자금은 낮춰야 돼. 이제 막 처음 투자를 하는데 억 단위로 투자를 한다? 그런데 그 억 단위가 역으로 마이너스가 떨어진다라고 손해가 막심하잖아. 그래서 나는 1000 이하에 해당되는 투자를 추천을 해. 내가 처음에 투자를 했던 1000만 원으로 월세를 수익을 낸다거나 그리고 500으로 분양권 투자를 한다거나 300으로 소형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아야지 한꺼번에 큰 돈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손해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투자금이 많을수록 리스크가 높여지는 부분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돼.
나는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매매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잖아. 근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확실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확실한 투자 같은 경우는 월세 투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대출이라는 것은 이것도 사이클이 있어서 대출을 완화를 해서 많이 내주는 시기가 있거든. 나는 그때 이렇게 대출 확장을 한 케이스인데, 대출을 활용을 해서 이 월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확실한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게 돼. 왜 그러냐면 투자금 대비한 수익이 계산되기 때문이지. 월세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대출을 극대로 해서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대출이라는 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회사 대출이라는 담보대출, 모든 대출을 활용을 해서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수익에 해당되는 월세 투자 해본다라고 하면 큰 수익 이어질 거야. 공기업 퇴사한다고 했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 왜냐면 너무 안정적이었고 이 롱런에서 30년 정도는 근무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어. 근데 나는 확신이 있었어. 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퇴사했던 그 당시에는 1200 정도가 나왔었어. 순수하게 월세가 450 정도가 나왔었고, 그 외적으로 유튜브든 인쇄든 출판 같은 관련된, 그리고 강의든 관련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어.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 내가 만약에 회사 다니는 시간들까지 투입한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겠다. 나는 이미 결과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퇴사를 과감하게 선택할 수가 있었고, 이 퇴사를 하고 그 첫 달에 유튜브 수익만 280이 나왔고, 그 외적인 소득 다 더하니까 4,500을 달성하게 됐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3가지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인데, 그 습관들의 합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습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3가지 습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거든. 첫 번째는 감사의 일기 쓰는 거야. 감사 일기 쓴다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들에 집중하게 되거든.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할수록 긍정적인 마인드가 쌓이게 되지.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 새로운 것들을 매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컸었을 때는 새로운 거 안 하게 되더라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마인드가 나온다고 하잖아. 계속 운동을 해가면서 체력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소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마지막 3번째는 목표를 계속 상기한다라는 건데, 나는 매년 마지막 해인 12월 달에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내년 목표 10가지를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인쇄를 해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있거든. 계속 보면서 목표를 상기를 하기 위함인데, 목표를 계속 보니까 실제로 달성되더라고. 목표를 보는 것만 하더라도 달성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 습관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21살 때까지 나는 책 한 권 읽지 않았었어. 스스로 읽는 책들이 그만큼 부족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책을 접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알고 있는 성공자들은 전부 다 성공만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어. 근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수많은 실패들로 그 과정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공들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 내 인생을 바꾼 3권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칠막칠장 홍정욱이라는 책이 있고, 두 번째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순복 씨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서진규 씨라는 책이 있어. 이 3권,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던 그 스토리들 인데, 한 권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바들이 여러 권 읽었을 때는 더 많게 느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독하게 되었어. 사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었을 때는 해외 주재원 근무, 아랍에 있었을 때야.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사막 한가운데다 보니까 그렇게 실감이 나지를 않더라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던 그 순간에는 무덤덤했었어. 그런데 안정적인 월세 소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들이 더 커지게 돼. 그러니까 10억이 순자산 달성되었을 때 월급 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되었어. 근데 10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 왜 그러냐면 순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내가 아랍에서 20억 순자산 달성했던 현대건설 한 차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회사하셔도 되지 않냐, 현금 흐름 있으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는 내가 순자산 4억일 때 이자 다 뗀다고 하더라도 150의 현금 흐름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 5배 정도가 다 보니까 750 정도는 월세 흐름이든 현금 흐름이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20억에 해당되는 현대건설 차장님 같은 경우는 더 회사를 열심히 다닐 거를 계획을 하고 있으시더라고. 왜 그런지 봤더니 갭 투자가 전부였기 때문이었어. 현금 흐름이 하나도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세금들만 더 늘어나는 그 부분으로 신규 투자도 어려워하셨고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더라고. 순자산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1억 버는 게 목표인데 벌써 이미 저번 달 같은 경우는 9천에 해당되는 최고치의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곧 달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 돈을 쫓으면 돈 못 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수많은 책들을 읽고 그리고 글로벌 성공 시대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갔을 때 성공했던 그 스토리들을 수십 번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 게 처음에는 대부분이 돈을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었어. 처음에는 돈을 목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일정 수준 부가 불렸을 때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많은 부를 통해서 기부를 한다거나 이를 좋은 방향으로 쓴다거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는 그 모습들을 봐왔어. 나는 이를 통해서 느끼는 거는 돈을 어떤 가치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에 비례하게 더 증가가 될 수 있고 돈에 비례하게 더 낮춰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사실 나 역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케이스야. 왜냐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지. 월급 한정적이잖아. 이를 아끼고 아껴서 이 종잣돈 만들고 이를 투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투자처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해. 그 투자를 계속 반복했을 때 결국에는 원하는 부가 달성될 수 있거든. 사실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다거나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도 있을 거야, 분명히. 꾸준한 그런 투자가 결국에는 친구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내가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해. 작게 시작했으면 좋겠어. 결국에는 그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친구들, 3년 4개월 만에 경제적 자유 달성과 10억 달성을 동시에 달성하게 했던 아침 구호가 있어. 오늘도 화이팅! 오늘 무조건 잘 돼! 화이팅!